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단원에서 우리는 기타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 단원에서 했던 것은 통합 인증 기술이라고 하는 싱글 사이언이라고 하는 SSO와 통합 접근 관리라고 하는 EAM, 그 다음에 보안 토큰, 그 다음에 무선 센서 기술인 RFID까지 살펴봤죠? 자,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다른 보안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가 제일 복잡하고 어렵겠죠. 그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보안이 다 갖춰져야 되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것, 최종 이용하는 것은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상황들을 적용할 수 없으면 보안의 블랙홀들이 많이 생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번 단원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해야 될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의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이 무엇인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의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프로그램 능력이라든가 그쵸? 개발에 관련된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발에 관련된 어떤 보안 기술, 그쵸? 보안 사항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치? 보안에 입에되지 않는 시큐어 코딩, 그쵸? 보안에 입에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부 다 두 가지를 다 갖추셔야 됩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잘 개발해 놨다고 하더라도 보안의 블랙홀이 된다든가, 그쵸? 보안의 문제가 되면 그 프로그램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보 시스템에 오염물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면 안 되고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개발되면 안 되는 거죠. 즉 정보 보안에 위배되는 프로그램이 절대로 존재해서도 안 되고 개발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은 계속해서 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이 뭔지 이런 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각 단원별로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보안도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큐어 코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금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그쵸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이니까 이번 강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그쵸 보안의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할 분량이 많아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학습,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단원도. 자, 그러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먼저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취약점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하면 어떤 걸 개발을 하려면 그 개발에 대한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무엇이 취약한지를 알아야만이 그 취약점을 개선한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든가 이 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또는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그쵸? 보안에 뭐가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적으로 그걸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것을 계속 파악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러한 것들은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은 대부분의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우리 자바라든가 C라든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든가 뭐 C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안에 대한 것은 우리 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쵸? 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그치? 우리 JSP라든가 자바 서블릿이라든가 PHP라든가 그쵸? 뭐 파이썬도 우리가 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잖아요. 그쵸? 파이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웹 서비스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통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취약하겠죠. 왜냐면 온라인상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그죠? vulnerability 좀 발음은 잘 교수님 발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vulnerability 그래서 취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vulnerability 및 보안 코딩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 secure 코딩 그냥 보안 코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secure 코딩 이런 말을 합니다. 그쵸? 점검 기준은 해외 관련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그쵸? 해외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취약한 거 있잖아요. 해킹 당하거나 취약한 거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취약한 거 이런 것을 계속 레포팅으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공되는 그쵸? 해외 사이트를 가지고 국내 상황에 맞춰서 재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기관에다가 그쵸? 이런 기관에다가 애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이 있으면 드러나면 여기다 계속 레포팅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해외 기관을 보면 해외 보안 관련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련 그 레포팅을 하는 운영을 하다가 아니면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치? 취약점입니다. 취약하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recommended 권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우리 한번 우리 그 3장인가요? 4장에서 우리 웹 보안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OWASP라고 해서 오픈 웹 그쵸?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쵸? OWASP라고 하는 것에 그쵸? OWASP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고요. 우리 뒤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WASC라는 거, 요런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WASC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그쵸? 그러한 것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 OWASP에서는 그치?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이 탑 10, 10개가 뭐가 취약하다는 것을 계속 그쵸? 4년마다, 3년마다, 4년마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고 있어요. 2013년에 발표하고 최근에는 2017년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미 국방성의 산하에 있는 CWE하고 CVE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산하 기관들이에요. 저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CV, Common, 그쵸? Vulnerabilities and Exposure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고요. 그쵸? CWE라고 하는 Common Weakness, 그치? 그쵸? Enumeration.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있어요. 그쵸? 이게 Sense라고 하는 또
하위 기관들이 있고요. 이거 전부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사이트 이름들이에요. 거기서 탑 20를 만들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CWE나 센스에서 탑 20, 25개.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25개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있잖아요. 국정원이라 그러죠.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는 8개 취약점을 있다. 그쵸? 그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정보를, 국가 정보를 다루는 거잖아. 거기서 준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OWASP,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나, 그쵸?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이라서 여기서 8개를 뽑아다가 8대 취약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쵸? 우리나라 뭐 키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우리 시스템 개발하는 기관에선, 그쵸? 여기 CW나 센스나 요 기관에서 47개 취약점을 뽑아서, 그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레포팅을 하고 있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을 하거나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그치, 47개를 고려를 해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해외 기관에 이런 기관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겠어요? 먼저 OWASP, 요거는, 그쵸,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그러니까 개방된 웹, 그쵸,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단체명이에요. 단체명. 아시겠어요? 단체명이에요. 는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로 주로 웹에 관한 정보 노출, 웹에 관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정보가 노출되는 거나 악성 파일이나 스크립트, 보안 취약점 등을 연구하는 단체예요. OWASP 잊지 마셔야 돼요. 유명한 단체야. 우리 여러분들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0대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3년 주기로 발표해서 현재 2017년도에 발표했고요. 그쵸? 3년 주기니까 2020년도 올해도 곧 발표하겠죠. 그쵸? 2020년도 발표하겠죠? 아직 발표 안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따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OWASP, 그쵸? ORG라고 하는, 그쵸? ORG라고 하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셔야 돼요.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 방문을 해보면, 우리가 방문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 있어요. 아시겠어요? OWASP, 요거 ORG. 그치? 그래서 요걸 한번 이렇게 보면은 OWASP 탑 10 코리아, 그래서 우리 한국 버전도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 방문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시면, 잠깐만요. 링크가 안 걸렸네. 잠깐만. 방문을 해 보면, 우리 한번 방문해 볼게요. 잠깐. 여기 그쵸? OWASP.org에 가보시면 요 사이트요. 요 사이트 아시겠어요? 요 사이트는 그냥 저거 한 거니까, 그쵸?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래서 우리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 다른 것도 여러분들 쭉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학교에서 할 때 요 페이지를 주고서 요거 한번 영어로 뭐 해석을 해봐라, 이렇게 시간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쵸? OW를 그쵸? 설립한 사람들은 누구냐? The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is a Non-Profit Foundation.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라는 거죠. 그쵸? That works to improve the security software.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그쵸? 개선하기 위한, 그쵸?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가 바로 OWASP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쭉 해보시고요. 잘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해년마다 2017년도에 우리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10가지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OWA 그쵸? SP 탑 10 여러분들 그냥 목록에 찾아가도 되지만 코리아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코리아 이렇게 쳐보시면은 여기 코리아 버전 2017년도에 우리나라 버전으로 되어 있는 여기 탑 10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도 한번 내가 그거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한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쵸? 탑 10 이렇게 네, 탑 10 이렇게 한번 PDF로 볼까요?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잘 안 열리는데 그쵸? 한번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요거 탑 10 한번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요 버전을 보시면 요렇게 요거 클릭하면 그쵸? 탑 10 2017 코리안 트랜슬레이션 그쵸?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내려받게 하면 요런 PDF 파일로 열려요. 그럼 거기에 보면 10개의 뭐가 있냐면 탑 10 OWASP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위협하는 10개의 그치 10개의 뭐가 있냐면은 그치 취약점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우리 취약점이 뭐냐면 그쵸 여기 인젝션이라는 거죠. 인젝션 시퀄 인젝션 그러니까 인젝션 문제 그쵸 삽입에 관련된 그쵸 어떤 특별한 삽입에 관련된 것들 그쵸 취약점이 인젝션 문제인데 어떤 명령인 데이터가 명령이나 쿼리문의 일부를 그쵸 전송할 때 위협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떤 명령을 삽입해서 쓰는 것이 가장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한 인증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민감한 데이터의 노출 그치 이것이 세 번째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외부 객체를 XML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소개받았죠? XML의 외부 객체를 참조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취약한 접근 통제, Security Misconfiguration, 보안의 잘못된 설정,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쵸? Insecure, 그쵸? Deserialization, 그러니까 보안이 되지 않은 그쵸? 직렬화 문제들, 그쵸? 우리 이제 뒤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using component with 그쵸? known vulnerabilities 이런 것들, insufficient logging and monitoring 이런 것들이 10대 취약점이다라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봐서 그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개발에 취약한 것이 인젝션이 가장 취약하고 그쵸? 잘못된 인증을 가진 프로그램 하는 것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따서 그쵸? 개발해서 이런 개발 지침으로 이런 것들을 위배되지 않도록 개발 지침으로 이렇게 따서 쓰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OWASP에서 10가지의 그치? 10가지의 취약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이렇게 10가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것은 WASC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 웹 애플리케이션 그쵸? 보안 컨소시엄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것은 산업의 전문가 어떤 조직의 대표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전문가들이 그쵸? 보안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에 관련된 정보 또 어떤 논문들, 기고된 논문들, 어떤 보안 가이드라인, 그 밖에 유용한 문서들을 지속적으로 그쵸? 공유하기 위해서 출시되는 사이트가 바로 그쵸?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이라는 단체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웹 그쵸? www 웹 그쵸? 앱 시큐리티 org 여기를 보시면 요거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거 클릭해 보시면 요런 사이트가 떠요. 요런 사이트가 조금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사이트가 쭉 떠요. 여기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컨소시엄이 뭔지, 그쵸, 이죠? 그쵸, 501c3 non-profit, 그치, 이것도 이익단체가 아니네, 그쵸? 비영리단체, 영리단체죠, 그쵸? Made of International Group, 국제적인 단체들이 전문가들이나 산업의 실무자들, 그 다음에, 그치, 오가니제이셔널 조직의 어떤 대표, 그쵸? 오픈 소스나 아니면 넓게, 그치?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시큐리티, 그러니까 가장 실무적인 보안을, 그쵸? 보안을 가지고 있는 어떤 표준을 만들기 위한 월드와이드 웹에서,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 단체가 바로 우리 WASC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보안의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단체는 대부분의 뭐냐면 메일링 리스트 가지고 메일을 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런 것들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프로젝트도 해요. 아시겠어요? 그치, 프로젝트도 같이 모여서 국제적인 조직의 프로젝트도 하고요. 웹 시큐리티 아티클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렇게 아티클들 많죠? 논문 같은 것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이제 국제적인 사이트니까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클릭해서 그런 논문들도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해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을 하는 개발의 전문가들은,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사이트를 보고서 무엇이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쵸? 그 정보들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CVE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mmon, 그쵸? Vulnerability and Exposure. 그래서, 그쵸? 보편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취약점과 어떤 드러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해서 CV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그쵸? 미 국방성 등의 국가기관과 시스코라고 하는 우리 네트워크 회사가 있어요. 애플사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이, 이건 벤더 회사들이잖아. 그쵸? 회사들이 함께 발생의 보안 취약점을 번호화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CVE예요. 그쵸? CV의 등록번호 구성은 잠재적 위험 발견 쪽 밑에 한번 볼게요. 해당 정보를 등록하여 CV 에디터에서 제한하고, 그쵸? 에디터가 제한하고 그 에디터가 CV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것은 정말 취약한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공유해서 한번, 그쵸? 연구해보고 공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V, 그쵸? 미툴의 ORG라고 하는 CV MIT, 그치? RE.org라고 하는 요 사이트 여러분들 한번 방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요거 방문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요런 사이트가 있죠. 그쵸? CV 사이트가, 아시겠어요? CV is a list of entry, 그쵸? each containing a identification number. 그치? 예. 우리 이런 것들을 쭉 여기 소개시켜 주고 있고요.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엔트리들 쭉 있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쭉 이렇게 여기 CVE 1999년도에 첫 번째로 이런 레포팅이 보고됐다. 그죠? 취약점도 이런 것들이 보고됐다라는 거. 그치? 이런 것들을 쭉 여기 있어. 두 번째, 1999년도에 두 번째 이렇게 쭉 이런 레포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레포팅이 되고 있고 어떤 것이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놓는 사이트가 CVE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으면 한번 쭉 같이 하면서 쭉 찾아볼 텐데,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CWE라고 하는 거, 요게 있어요. 그쵸? CWE는 Common Weakness 취약점의 Enumeration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미 국방성 산하에 아까 말씀드린 MIT라고 하는 기관에서 다양한 개발 언어에서 740여 가지의 소스 코드의 취약점을 정의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엄청 많은 소스 코드를 740여 가지가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CWE의 센스라고 하는 기관의 이름이에요. 전부 다. 아시겠어요? 기관 이름에
탑 25라고 하는 개발자가 많이 실수하는 25가지 취약점이 뭔지를 이렇게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쵸?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치? 이런 것들이 뭐가 취약한지를 보고서 그거를 취약점이 없을 수 있도록,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개발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GW, 그쵸? MITRE.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한번 우리도 가볼게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우리 다시 여기 링크가 안 돼 있네.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 http에 그죠? CWE에 ORG 한번 이제 여러분들 가보세요. 많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치?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서 보는 weakness, 그쵸? view the list of weakness, 그쵸? 취약점의 리스트를 볼 수 있어. 그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또는 아니면 하드웨어 디자인들이 아니면 리서치 컨셉들이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 있거든요. 쭉. 그쵸?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쵸? API 펑션 에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서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그쵸?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취약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CWE에서 소개된 25가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그쵸? 우리 여기서 소개된 25가지를 쭉 한번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재미나게, 그쵸? 첫 번째부터 25가지를 쭉 있거든요. 여기 조금 밑으로 이제 잘렸는데, 거기에 스카를 쭉 주고서 요거를 클릭하면, 요 레포팅을 이렇게 클릭하면 요거에 대한 링크들이 전부 다 걸려 있어요. 그쵸? 우리 이 내용들이 25가지 내용들이 쭉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CW89는 78은 뭔지 이렇게 보면 또 78이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78이 뭔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쵸? 그런 것들을 쭉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25가지가 뭐냐면 improper, 그쵸? neutralization of special, 그쵸? element used in 그치? single command, 그러니까 SQL command, SQL 명령에 의해서 사용된 특별한, 그쵸? 엘리멘트, 단위의 엘리멘트에 대해, 그쵸? 불합리한 어떤, 그쵸? 무력화시킨 것. 이런 것이 가장 점수가 높다라는 거죠.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SQL 인젝션이 제일 취약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SQL 커맨드에 의해서 사용되는 어떤 특별한 그 값들을 입력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improper, 그치? 부적절한 무효화시키는 거. 그것이 93.8점으로 가장 높은 우리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그러한 사항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치?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요거 CW78에 해당되는 거 83.3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쵸? improper neutralization of special element used in OS command. 그러니까 운영체제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개발할 때 거기다 껴넣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특별한 어떠한 요소들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운영체제 명령을 통해서 쭉 이와 같이, 그쵸? 쭉 buffer copy without checking size of the input 뭐 이런 것도 있고 improper neutralization of input during web page, 그쵸? generation 이런 것들도 있고 이와 같이 쭉 CW 센스에서 25가지를 쭉 이렇게 발표를 해놨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밑에 또 24가지, 25가지가 또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제 노트해 보시면. 그치? 그래서 우리 10번째는, 그쵸? Reliance on untrusted input on security design. 이런 것들도 있고 쭉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그쵸? 그래서 우리 고기가 발표한 건 맨 첫 번째가 우리 SQL 인젝션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SQL 인젝션이잖아요. 먼저 여기 OWE 센스에서 25개를 발표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걸 한번 이제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가 SQL 인젝션 문제예요. 악의적인 외부 입력 값에 대한 그쵸? 데이터베이스 쿼리 구조가 변조되어 데이터 조회, 변조 및 삭제 등의 공격 형태가 SQL 인젝션이거든요. 이 SQL 인젝션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쵸? 개발해서 그치?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SQL 인젝션 문제가 빠지지 않도록 개발을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커맨드 인젝션이에요. OS 커맨드 인젝션, 외부의 입력값 형태로 운영체제 명령어 등의 삽입 및 실행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형태가 두 번째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클래식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그쵸? 우리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여러분들 배열을 변수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쓸 때 그 값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쵸? 어떤 덤프가 된다든가 그 시스템이 멈춘다든가 어떤 그 시스템이 이상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치? 그거 갖다 우리 클래식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있어요. 그쵸? 버퍼 오버플로우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나 정의된 크기보다 큰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발생하며 이를 통해 명령어 실행 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 우리가 버퍼 오버플로우는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뿐만 아니라 다른 애플리케이션 보안에도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쵸? 이거는 외부 입력값에 삽입되는 스크립트에 대한 필터링 혹은 변환 과정이 없이 그대로 스크립트를 출력하는 경우 이미 악의적인 자바스크립트 실행이 가능한 경우로 이를 통해서 로그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쿠키 값, 그쵸?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거를 탈취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요거 다음 주에 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은 실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그래서 그쵸? 스크립팅 같은 거. 그다음 missing 그쵸? authentication for critical function.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함수에 대해서 어떤 그 인증을 갖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정 권한 및 실행 시 특정 사유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누락돼서 악용하는 공격. 그러니까 프로그램 짤 때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missing authorization, 그쵸? 인증, 그 적절한 인증 등이 수행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여 악용해서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use of hard coded, 그쵸? credentials, 이거 그쵸? 소스 코드 내에 중요한 정보가 하드 코딩된 경우에 취약점을 악용하는. 여러분들 우리 프로그램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에 여기 설명 부분 같은 것도 막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그 계정이나 암호 같은 것들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 JSP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그 개발할 때 보안 개발할 때 그런 것들 우리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막 그 아이디 암호 이런 것들을 막 프로그램 속에다 추가해서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스 코드가 노출되면은 그쵸? 아이디하고 암호 같은 게 노출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이제 방지해야 된다는 거야. Missing encryption of 그쵸? sensitive data. 그러니까 중요 정보들을 갖다가 암호화해야 되는데 암호화되지 않고 그냥 바로 적용하면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 해킹을 통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 그쵸? 계정이나 암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탈취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게 저장하지 않도록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unrestricted upload of with 그죠? dangerous type.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파일을 여러분들 게시판에 보시면은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행 가능한 파일을 갖다 업로드 하면은 그걸 만약에 업로드된 파일을 갖다 클릭하거나 잘못하면은 그 실행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디도스 공격 같은데 하거나 아니면 그치? 여러분들 시스템에 있는 정보 같은 거를 그쵸? 실행시켜서 빼갈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reliance on trust input on security decision. 그래서 의심, 그쵸? 외부의 의심스러운 입력값을 권한 할당 등에 사용하는 것을 그쵸?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못하도록 해야 되죠. 11번째는
execution with an unnecessary privilege. 그래서 그리고 권한이 필요 권한 이상의 그쵸 권한을 할당받은 소프트웨어 경우는 만약 취하점이 존재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그쵸 초래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쵸?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그쵸 포저리 이거는 위조라는 거죠. 그죠? 위조된 크로스 사이팅 그죠? 악의적인 크로스 사이팅 통해서 일반 사용자가 공격을 대신하여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 그치? 예.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improper limitation of on 그쵸? 그 pass name to a restricted dictionary. 그래서 뭐 외부값 이거 어떤 그 패스를 조정을 해서 시스템 경로를 어떤 경로에다가 잘못된 어떤 파일 같은 걸 삽입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업로드나 다운로드 할 때. 아시겠어요? 그런 경우에 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다운로드 오브 코드 without 그쵸 인테그리티 체크. 그쵸 우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외부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 및 파일 등은 원래 사이트에서 가져오는지와 그쵸 원본 코드가 변조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거야. 그치 잘못된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데 이상한 곳을 다운로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incorrect authorization. 그래서 15번째는 잘못된 권한으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의 취약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16번째는 inclusion of 그죠? functionality from one trust control 그죠? spare. 그래서 외부 사이트에서 가져온 기능 등을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경우 악의적인 외부 사이트의 스크립트 등을 사용자에게 실행시킬 수 있는 취약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운로드 같은 거 이런 걸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죠? 중요하잖아요. 웹 윗젯이라든가 라이브러리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다운받아서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거나 여러분들 시스템에 있는 정보가 그렇죠 노출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이제 필터링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필터하겠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7번째는 incorrect 그렇죠 permission assignment for critical resource. 여러분들 앞에 거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특정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기본 권한 등으로 할당하는 경우 임의의 사용자가 파일을 읽기, 수정 및 파일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퍼미션, 그쵸? 권한을 잘 줘야 된다는 거죠. use of potential dangerous function. 그래서 그쵸? 개발 언어에서 사용되는 취약한 함수들을 사용할 경우에 그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19번째는 use of broken와 그쵸? risky 그쵸? 크립토그래픽 알고리즘. 그래서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그쵸? 중요 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죠. 키 같은 것들 이런 거. 20번째는 incorrect 그쵸? calculation of buffer size. 그러니까 우리 그 소프트웨어가 할당된 버퍼를 사용할 때 사용될 버퍼 사이즈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버퍼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퍼 같은 거 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배열 배운수 같은 거 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쵸? 인덱스가 초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1번째는 improper 그쵸? restriction of excessive authentication attempt. 그래서 그쵸? 계속적인 인증 공격 시도에 대한 차단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 넣어보면 그쵸?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막 그냥 이러고저거 조합을 해서 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럼 무한정 여러분들 로그인 시도를 하게 두면은 그치? 여러분들 유추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5번까지만 로그인하고 로그인을 그 다음 더 이상 로그인 안 되도록 로그인 사이트를 잠궈버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 개발을 할 때. 아시겠어요? 그쵸? 22번째로 그런 사이트들 많이 있잖아. 로그인을 시도해서 5번 시도했는데 그치? 로그인이 시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 더 이상의 계정을 못 쓰게 만들어 잠궈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 그치? 22번째는 URL redirection to untrusted site.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도메인으로 분기 기능은 피싱 사이트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사용상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사이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사이트를 링크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우리 send redirect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신뢰된 사이트로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이트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클릭했을 때 그쵸? 만약에 내가 국민은행을 클릭했는데 국민은행하고 유사한 피싱 사이트로 넘어가면 내가 마치 국민은행 같이 여러분들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게 되면 그치? 내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유출할 수 있죠. 피싱 사이트 아시죠? 그 다음에 23번째는 uncontrolled format string.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프로 X라든가 프로 PN 이런 거
C 언어에서 뭐 스캔F 이렇게 DU 이렇게 써야 되는데 스캔F X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메모리 변수 값들을 쭉 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격할 수도 있죠. 그쵸? 24번째는 인테저 오버플로우와 그쵸? 프로폰 라운드. 그래서 우리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예상되는 다른 값을 출력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 주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째는 use of only way hash without salt. 여러분 해서 salt라고 하는 건 해시 함수를 만들어 놓고 salt는 뭐예요? 그 소금이잖아. 소금을 치듯이 이렇게 해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지금 변경을 시켜놔요. 그래서 페퍼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알려진 단어에 대한 해시 값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쵸? 크랙으로 원하는 해시 값과 비교해 업무를 취득하는 레인보우 어택에 취약하다. 이런 것들을 쭉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웹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취약점을 47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쭉 보시면 우리나라 CW에서 앞에 CW 있었잖아. 제공하는 점검 기준 일부를 발췌해서 보안 취약점 47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먼저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대한 것들 15개를 우리 만들어 놨거든요. 아시겠어요?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그래서 우리 SQL 삽입, 자원 삽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등의 15가지가 있어요. 이제 뒤에서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보안 기능에, 그쵸, 인증, 접근 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그치, 부적절한 인가 허용, 중요 정보 평문 저장, 암호화 저장되지 않고 또 하드 코드된 패스워드, 그 프로그램 속에 패스워드를 코딩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이 발생하나? 실제 하다 보면 발생해요. 그런 게 16가지. 그 다음에 시간 및 상태에 관련된 거. 그쵸? 멀티 프로세스 그쵸? 동적 환경에 부적절한 시간 및 상태 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경쟁 조건이라 해서 TOC, TOU라는 게 있거든요. Time of, 그치? Check of Time of Use. 그치? 이런 것이 있고요.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기함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무한 룹에 빠지겠죠. 제어문을 사용하자면 무한 루핑. 그 다음에 오류 처리하는 거. 그쵸? 불충분한 에러 처리로 중요 정보가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 페이지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확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쵸? 보안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쵸? 오류상을 대응 부재라든가 오류 페이지를 통한 정보 노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딩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 오류, 그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 오류로 인해서 이번에는 보안 취약점, 그쵸? 널 포인트, 역참조 이런 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캡슐화 같은 거, 우리 자바 프로그램은 엔캡슐화, 캡슐에서 만들잖아요. 불충분한 캡슐화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가 노출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같은 거. 제거되지 않은 남은 디버깅. 이런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막 프로그램 에러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 에러가 뭔지 계속 에러 내용을 보려고 그냥, 그쵸?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표시하는 디버깅 코드를 쓰거든요. 그런 걸 두면 나중에 실제 그걸 가지고 우리 그 운영을 하면 그 에러 코드 같은 것들이 다 보이겠죠. 소스 코드들이. 그쵸? 시스템 데이터 정보 노출. 그 다음에 API 우리 자바에서 우리 어떤 프로그램, 다른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갖다 쓰려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임포트 시켜서 쓰시잖아요. 부적절한 보안에 대한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들, 이런 것이 2가지. 그쵸? DNS 룩값에 의존한 보안 결정 등이 있어요. 이런 거 아시겠어요? 2가지. 그래서 47가지로 우리는 이제 권고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개발을 할 때.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 조금 이제 얘기할 것이 많아서 좀 내용이 빠른데 여러분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치 알고 있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